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박셀바이오하고 셀리드가 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라고 하면 면역 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제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1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가 존재를 합니다. 1세대는 뭐냐?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2세대가 뭐냐?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표적 항암제기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HLB 들어보셨나요? HLB 아마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넥신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셀리버리 들어보셨나요? 요 회사들이 표적 항암제를 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3세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2세대의 문제점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약을 투여하게 되면 몸에 결국에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단점입니다.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항암제가 지금 현재 현재 이 항암제 시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표적 항암제 대다수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세대 면역세포 치료제 하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박셀바이오하고 조금 뒤에 말씀드릴 셀리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넘어왔고, 물론 면역세포 치료제, 요 두 기업 외에도 다른 회사가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박셀바이오와 셀리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추천주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른 거보다 여기 보시면 이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선점 노리겠다. 여기 보시면 임상 11명 중 4명의 종양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2회 이상 종료되면 조건부 허가 기술 수출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요 이슈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의 진행성 간암 치료 간암 세뼈 치료제 임상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2회 이상이 종료되며 조건부 허가 신청, 기술 수출 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 보시면 최근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백스NK 임상에서 완전 반응률이 36.4%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이 이야기를 하네요. 백스NK는 박셀바이오가 개발한 자가유래 자연살해 세포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세포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1상 연구에서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간동맥 내 항암 주인요법과 병력요법을 통해 안정성을 일단은 확인을 했다. 11명 환자 중에 4명에서 완전 반응 판정을 받아 현재 표준치료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소라페닙보다 월등히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명 중 4명은 종양이 완전히 소실됐다. 그러니까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암 1조 치료제로 쓰이는 소라페닙, 렘바티납의 완전 반응률이 각각 0.4, 1.3에 불과하다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상당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스MK 임상 2회 이상 임상 연구가 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임상 연구자가 분석한 10에서 12명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결과를 3분기 중으로 학회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상한가에 들어갔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셀바이오가 정확하게 바이오시밀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박셀바이오가 제출한 이 사업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 그리고 IR이 개최가 됐나 봅니다. 6월 7일 날에 IR이 개최가 되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IR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은 이 IR 자료를 먼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박셀바이오에서 만든 IR 자료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BAXNK라고 되어 있고 임상 1상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암 환자 중에 4명 만정 반응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2회 이상 연구를 하는데 투여 회수를 현재 2배로 증량을 했고 전국 5개 대학병원 연구기간 또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치료 현황으로 봤을 때 5월까지 총 10명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임상 프로토콜 설계라고 되어 있고 간 동맥 내 항암 주입요법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임상 시험 디자인 진행성 간암 여기 보시면 이제 11명으로 했다가 이제 2회 이상으로 가면 20명으로 환자 수를 늘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기간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카톨릭 서울 성모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스 MK 개발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국내 임상이고 2회 이상 내년이죠. 내년까지 아마 될 것 같고요. 2회 이상 2비상이 이제 2024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부분이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는 시점은 이제 한 202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상 2회 이상 종료 후 임상 2비상 또는 조건부호가 신청 예정이다. 해외 라이센스 아웃 동시에 진행되었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스마트 생산 공정 구축을 했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레퍼틱스인가요? 여기하고 이제 MOU 체결을 했다.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셀바이오와 그 다음에 여기와 이제 여기가 이제 공동 개발을 한다. NK 세포 치료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백스 MK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 냉동 보관으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3세대가 또 있네요. 백스 MK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육정 폐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폐 쪽, 그 다음에 간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봤을 때 완전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 반려동물 이래 있는데 반려동물 암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강아지 4마리 중에 1명은 반려동물도 암에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최초 반려견 적용 항암 면역 치료제 및 면역 증강제 부분. 이게 이름이 박스루킨 15라고 되어 있는데, 임상 결과가 질병 저조율 66%, 그리고 보호자 만족도가 93%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어쨌든 2024년에 품목 허가를 받아가지고 2025년이 되기 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스루킨 15 용법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포치료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네요. 칼퇴 치료제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혈액암, 그 다음에 고형암 이쪽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형암에 대한 높은 미충족 의료 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혈액암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 칼티라고 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칼티 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 임상 연구 진입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 GMP 생산, 임상 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재종 교수, 이준행 교수, 배우경 교수가 3분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협력 기관이 이렇게 많이 있다. 서울대학교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현재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IR 자료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간암, 그 다음에 이 반려동물 치료제, 반려동물도 암에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이상에는 환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거 눈에 보이실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3세대 NK 세포 치료제 국내 특허를 또 출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띄네요. 제가 봤을 때 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오늘 상한가 같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잘못 사신 분들은 지금 20만원, 10만원에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9만원에 사신 분은 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10만원, 10만원 중반대에서 한 20만원대에 좀 많이 물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요런 구간들, 또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할 때 사신 분들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또는 내려왔을 때 10만원짜리,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때 굉장히 핫했습니다. 만원짜리 종목이 29만원 무려 29배 갔습니다. 29배. 근데 오늘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게 아마 또다시 이런 앞에서 나왔던 이전의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은 약하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이, 저는 갭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일 갭 상승이 되었을 때 따라 붙는 거에서는 아마 신중하게 조금 더, 저는 이제 따라 붙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추천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늘 상한가 갔길래 많은 사람들이 왜 갔는지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방송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찬가지 여기나 면역세포 치료제를 하고 있는 셀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 동학개비 TV에서도 몇 번씩은 했던 종목입니다. 한때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5배 가까이 갔던, 4.5배에서 5배 가까이 갔던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동학개미에서는 못했고요. 동학개미 이전에 제가 AP투자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셀리드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3만원 자리가 바닥일 거다라고 하면서 2달 가까이 방송을 했습니다. 주가가 안 가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배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셀리드가 저는 이 종목에 한 10만원 정도 갔을 때부터는 좀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올랐다. 만족하셔라. 이 정도면 만족하셔라 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몇 배로 지금 빠져버렸다. 뭐 반도막이 아니죠. 이거는 뭐 지금 15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 27,000원이 됐으니까 지금 뭐 최소 60% 70% 손실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15만원에 샀다면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손절을 거의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평단가가 제가 봤을 땐 요 자리 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6, 7만원, 7, 8만원 자리, 6만원에서 8만원 자리에 물리신 분들,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는 분들, 10만원 이하,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6에서 10만원짜리 구간에서 물린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자리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갖고 있더라도 아마 손절하지 않았을까, 내려올 때.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셀리드가 급격한 하락이 나왔고, 이제 16,150원을 기점으로 해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리드가 되겠고요. 셀리드 역시도 박셀바이오가 마찬가지로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박셀바이오보다는 이 셀리드의 기술이 저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임상의 속도가 박셀바이오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딛고 다시 원상태로 좀 다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셀리드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 셀리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리백스라는 게 있는데, 이 셀리백스가 이제 C가 있고 뭐 B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고 네오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상당히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게 상당히 많다. 또 더군다나 이 셀리드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임상 2상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임상 1상을 제출을 했다. 그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5월 2일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임상 2비 3상 개발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신청을 했다. 개발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 2-1상 임상시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예방 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결정일이 이제 5월 12일 날 결정이 났다. 이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여기 보시게 되면 정정이 조금 됐었어요.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방접종을 만료한 19세 이상 성인 지원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방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19세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약간은 완화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규모는 똑같은 걸로 보여지고요. 5월 27일 날 신청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는 이제, 사실은 2A상하고, 2B상인가요? 그거하고 이제 3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3상은 거절을 당했고, 2상만 해라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재무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5년까지 적자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부채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55%고요. 당좌 비율이 괜찮고 유보율도 보시게 되면 590% 아직까지는 자본금이 있다. 돈 빌리지 않을 정도의 자본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가 훨씬 더 기술이 저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얘는 이제 특히나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두경부암, 흑암종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가 플랫폼을 일일이 확인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기반 기술인 셀리백스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감염병 예방 백신 기반 기술인 ADO35를 보유한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이중의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리백스 항암 면역 세포 치료 백신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본 보고서는 작성 기준을 현재 파이프라인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 연구 및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셀리백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5종의 항암 면역세포 백신 파이프라인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한약 면역 치료 백신이라고 되어 있고 임상 2상 시험 종료 및 조건 보호가 승인 후 판매 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자궁경부암이 가장 빠릅니다. 자궁경부암이 2상이 완료가 됐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가 비세포 당구를 항원 제시세포로 이용하고 있고 암 항원과 면역 증강제를 함유한 개인 맞춤형의 의약품으로 전자 도입 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19는 임상 3상 시험 종료 후에 풍모호가 떠는 임상 3상 시험 중간 결과 도출 후 조건부 허가 특가할 경우 판매 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백질의 제조합 유전자가 삽입된 복제 불능 이데노바이러스 전달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수주 상황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백스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일단은 라이센스 관련해 가지고 2021년 5월 26일 날 LG화학하고 라이센스 백스네오에 대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네요. 로열티 지급 기한이라고 기한까지 계약 종료일이고요. 여기 판매 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유효 청구사항의 최종 소멸일 중 늦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스네오 LG화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상 지역은 전 세계라고 되어 있고 특허를 전 세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벽점 베타적 정용 실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열티 지급 기한 이렇게 되어 있고 반환 의무 없는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 금액 이렇게 100만 여기 10억 정도 수치를 했다 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노열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백스C가 자궁경부암이 대표적인 건데 여기 보시면 2회 이상 요게 그 승인을 이렇게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자궁경부암 쪽은 2회 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스B가 위암, 임상 1상, 백스P가 전립선암, 임상 1상, 그리고 백스M이 흑색종, 전임상이라고 되어 있고, 네오가 아까 LG화학하고 여기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임상, 그 다음에 예방 백신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2회 이상, 그 다음에 2비상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변이에 대해 가지고 여기 추가로 낸 그 부분입니다. 전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스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적응증이 임류 두종 바이러스와 16형 및 18형 암황원 발현 및 암종,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항문암, 성기암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행 결과 보시게 되면 1상은 식약처 승인 2016년 4월이고요. 여기 보시면 2018년 2년 뒤에 백스C 임상 1상 시험을 종료를 했습니다. 2017년에 백스C 임상 2회 이상 식약처 승인 받았고요. 2020년에 시험 투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스C 연구자 임상시험 식약처 승인 진행국가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고, 백스C에 대해서 연구자 임상시험 개시가 2021년 11월에 개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식약처에 자궁경부암을 적응증으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래 암종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은 상품화된 제품이 없다. 현재 개발 중인 미국 아데베시스사의 이것과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의 유지요법으로 임상 3상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C 같은 경우가 그나마 시장성이 앞으로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스B는 위암과 유방암, 췌장암, 폐암, 남소암 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백스B는 이제 2020년 1월 달에 임상 1상 시험이 종료가 되었다. 논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스P가 전립선, 그 다음에 뇌종양종, 이쪽 부분에서도 적응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백스M이 흑색종, 폐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스M의 임상 1상 시험은 2022년 중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행 결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2020년 4월 개발을 개시했고, 마우스와 영장류 시험에서 고농도의 항원 특이적 항생 생성을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임상 2회 1상 시험을 통해 건강한 성인에게서 바이러스 중화항체 반응 및 항원 특이적 T세포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또 확인을 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수차례 다계대 대양을 통한 대량 생산의 용이성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임상 1상 자료를 기반으로 2022년 1월 임상 2비상 시험을 또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2비상을 국내 및 해외에서 병행하여 수행할 계획이고, 2비상 자료 확보에 임상 3상 진입을 상상 진입할 계획이다. 그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진행 결과 보시면은 오미크론 변인에 대해 가지고 중화항체 모두 효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 변이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 한번 혹시나 이 코로나 쪽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조짐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반등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가 굉장히 낮은 비중으로 완전 소액으로 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의 전체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지금부터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